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운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두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12년 전에 급성 백혈병 투병을 했었고요. 지금은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4인 가구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루도 제가 현역으로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 신체 검사를 할 때 양쪽 눈의 시력이 2.0, 2.0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일단 저는 좀 시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데 교통 이정표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에 뭔가 이끼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피로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하루 이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안과에 가서 이 검사를 해봤더니 양쪽 망막에 염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 젊은 사람이 이 한쪽의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양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조금 더 드문 일이다라고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그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에 암세포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그때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실감이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그 응급실 밖에 의자에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었던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입원 생활을 한 거는 총 6개월 정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백혈병의 치료 과정이 이제 그 암세포를 없애고 이제 건강한 사람의 골수를 기증받아서 이식을 해서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백혈병의 치료 과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그 골수 기증자가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나타나서 저는 6개월 동안의 병원 생활을 하고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집에서 좀 무리하지 않고 이 타인과의 접촉 같은 경우도 좀 피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치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항암 자체가 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면역세포까지 다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일단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 잠을 자다가 머리가 간지러워서 머리카락을 긁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제가 이렇게 뽑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이 됐을 때 청소 도우미 분께서 그 침대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고 되게 깜짝 놀라신 경험이 있어요. 이 이식을 받기 그 전에 그 가장 독한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나 이 면역력을 확 떨어뜨려 놓고 새로운 골수를 이식하고 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이 골수가 잘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항암 치료했었던 그 항암제가 얼마나 독했는지 딱 주사를 맞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체류탄을 맞은 것처럼 이 몸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 콧물 나오고 막 침 질질 흐르고 항암 치료할 때 보름 동안에 이제 저는 부작용이 좀 있었는데 낮 2시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몸에 열이 오르더라고요. 항상 낮 2시만 되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한 12시나 오전 11시 되면 그때부터 그 공포감이 좀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또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혈액 검사를 좀 하더라고요. 보름 동안에 그 혈액 채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팔뚝에 혈관이 잘 보이질 않아갖고 막 손등 또 막 발등에서 그때 이제 그 혈액을 채취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손등과 발등은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그때 너무 좀 아팠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암병동에 이제 병실에 올라갔을 때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특히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6급의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시고요. 어머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고지혈증과 이제 뇌졸중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이 이제 저를 병수발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상황이나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더니 너무나도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웠었고요. 그 병실이 10층이었는데 이제 너무 제가 비관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좀 창문을 열고 진짜 나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 창문을 딱 열었는데 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해창은 제가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빠르게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열심히 회복을 해서 건강해져야 되겠다. 제 친구들이 이제 병문안을 왔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책 한 권을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면은 라면 먹을 때, 뜨거운 거 먹을 때 이제 받침대로만 쓰는 용도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었거든요. 내용이 절실하게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바에는 그 친구가 주고 간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상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제가 건강해지면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다시 건강해지면 남들 다 갖고 있다라는 식스팩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회복을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병원에서 즐거운 상상을 할 때 이곳저곳 막 가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8개국 나라 이상을 여행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그 즐거운 상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저에게는 이 백혈병 투병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환우분들이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좀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힘들거나 아팠던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해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0대 때 그 춤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17살 때 저는 이제 안무가김 래퍼로 음반 활동을 좀 했었고요. 저희 20대는 정말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만 하고 20대를 보냈었고요. 남자 나이 30에 저는 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병을 선물을 받았는데 제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줬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백혈병 투병이 없이 물론 건강하게 살았어도 됐겠지만 그 백혈병이라는 그 투병을 통해서 저는 이 의지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알게 됐고 백혈병 투병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일단 본인이 부담을 하는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의료복지 체계가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병원마다 그 사회복지기구가 있더라고요. 저도 골수 이식을 받을 때 그 사회복지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또 운영을 하는 그런 이 의료 구호 관련된 제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시면은 이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완치된 이후의 삶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백혈병 환우회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백혈병을 투병하시고 계신 분들과 완치되신 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도 만약에 그런 자리가 조금 이렇게 필요할 것 같다 하시면 백혈병 환우를 통해서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병 중이신 환우분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또 이런 정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환우분들께서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사실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환우회를 통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모든 정보들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우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정보를 제공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투병 중인 환우분들에게 사실 그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부터 나는 다시 건강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상상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투병 과정 중에서 운동을 빼놓지 않고 했었는데요. 그 운동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근육량이 빠지면 또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의 이제 근육량을 유지를 또 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만약에 보내신다면 투병 이런 과정들은
무난하게 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투병을 할 때 완치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거든요. 희망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오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지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의 힘든 시간도 이겨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모든 환우분들 파이팅입니다. 절실히 상상하라. 어느덧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신은 인간이 감당할 만한 실험만 준다. 이운영이라고 하고요. 12년 전에 급성 백혈병 투병을 했었고요. 그래서 행복한 4인 가구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